네,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 국힘당 원내대표 얘기 좀 할게요. 국힘당 원내대표 선거는 이철규를 밀라다가 이철규가 나오니까 아무도 안 나오니까 연기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철규 때문에 딴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다른 친윤 3명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인난이에요, 구인난. 원내대표가 나올 사람이 이철규가 딱 깃발 꽂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오면 비주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 나온 건데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셋 다 친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철규 빠지고 다른 친윤으로 깨찬 거예요. 찐윤 빠지고 친윤이 되온 겁니다. 그래서 이철규 같은 경우에는 총선 패배에 책임론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의식한 거고, 근데 약간 그래도 기존에 있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났죠. 그 기존에 있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났는데 이런 건 왜 그러는 거냐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특검 정국이거든요. 결국 특검 정국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이제 그동안은 국힘당 눈치를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국힘당의 눈치를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국힘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아마 제가 그러면 누구를 예상하냐? 다 친윤입니다. 추경호, 송석준, 이종배인데 추경호로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추경호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까지 했기 때문에 그나마 윤석열이나 이쪽에서 영남 비판론 속에 있지만 대구 3선 추경호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중요한 거는 추경호는 모피아죠. 이 모피아인데 전투력 제로입니다. 내가 아는 추경호는 제가 아는 추경호는 그냥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대통령실에 발 맞춰서 거의 예전에 김기현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 정도로 바지 원내대표 세운 거예요. 추경호가 아마 몰표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미리 그냥 국힘당 원내대표는 추경호 대 박찬대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이가 9일날 우리 윤석열이가 요건 할 수는 없잖아. 윤석열이가 9일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기자회견 왜 하는 거냐면요. 이 특검 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안 하던 기자회견을 갑자기 소통한다 그래놓고 지금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저겁니다. 이건 오로지 윤석열은 지금 김건희 특검 막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김건희 특검 막기에 혈안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날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이 김건희에 관한 질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거잖아요. 이거 당연히 김건희 특검의 질문이 이건 나올 거예요. 나오면 윤석열 답변도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제 아내라고 해서 뭐 수사를 어설프게 하거나 그런 거는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하면서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줄 거예요. 딱 보이죠, 눈에 이제. 그렇죠? 아니 생각해봐요. 이 특검 질문을 하면 제 아내라 그래도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됩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하고 검찰이 발빠르게 수사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다음엔 민주당이 22대 특검에서 검찰이 김건희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또 특검이냐, 이건 정치적 특검 아니냐, 이걸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상되죠? 저와 관련된 사건이나 제 아내에 관련 사건도 모두 검찰에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말도 안 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쏙 빼고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오로지 김건희 방어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을 새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왜 민정수석실 만드는 것 같아요? 민정수석실을 만들어 갖고 검찰을 관리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사정권 안에 들어오니까 검찰의 수사를 허용해 주는 겁니다. 한겨레나 경향같이 멍청하게 이번에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말 같지도 않은 기대감을 자꾸 퍼뜨리는데, 검찰이 여태까지 수사를 총선 때문에 못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다 임명한 자들인데 미쳤다고 지네가 수사하겠어요? 이제 민정수석실이 생기고 이제 검찰을 지휘할 수 있으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검찰을 지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냥 민정수석실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을 만들어서 검찰을 지휘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김건희 수사를 하는 척 하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이가 9일날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겠지만 가장 많은 질문이 아마 고 최상병 사건의 특검을 받을 것이냐, 그 다음에 김건희 수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양갈래의 질문이 가장 이슈가 될 겁니다. 이것도 꼼수가 보이죠. 그렇죠? 왜 꼼수가 보이냐면 지금 벌써부터 국민의힘이나 여기저기서 작업이 들어왔어요. 제가 보니까 총수님은 약속 대련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약속이에요. 검찰이 미쳤다고 3년 남은 정부를 뒤집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윤석열이 검찰의 수장이에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지금 어떤 작업이 들어왔냐면 이 고 최상병 사건은 김건희 사건이야 저것들이 정치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여론 물타기나 어느 정도 역풍 타령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최상병 사건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확히 보면 국민이 희생당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을 정치적 현안으로 빠뜨린 게 국힘당이죠. 이 사건은 키운 거예요. 지네가 멍청한 놈들이죠. 사실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했으면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수사 압력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거는 최상병 사건은 윤석열이가 사실 포인트예요. 최정점은 윤석열. 그래서 이거를 덮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여론이 최상병 특검은 통과시켜야 된다가 거의 김건희 특검보다도 더 높은 지경에 오다 보니까 국힘당이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왜 5월 2일날 민주당이 이걸 통과시켰잖아요. 여러분들 왜 5월 2일날 이렇게 민주당이 정광석화 같이 그 김진표 의장을 압박하면서까지 이 국회를 열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15일 안에 대통령이 답변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5월 4일 날 송부가 대통령실에 갔으면 한 5월 17일, 5월 18일 그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한 21일, 그렇죠? 그러면 20일 때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15일 안에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5월 2일 날 국회를 안 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 김진표를 왜 욕했냐면요. 김진표가 해외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 5월 18일이었잖아요. 5월 18일 날 돌아와서 이거를 열면 자동 폐기가 되죠. 15일이 안 되니까. 이해하세요? 김진표가 18일 날 돌아와서 본회의를 19일 날, 만약에 뭐 21일 날 열어서 올리면 15일이라는 대통령 응답을 뭉개버리면 자동 폐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5월 2일 날 열어야지 20일 안에 대통령이 다시 거부하든지 수용한다든지 의사가 올 거 아닙니까? 그 거부권을 행사하면 5월 28일이나 마지막 국회 임시회의를 열어서 이거를 재표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한 번에 더 기회가 남은 거죠. 그래서 그때 최상병 특검은
많이 서둘렀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예고를 하고 있죠.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예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힘당 안에서 지금 반란표가 예상외로 되게 많습니다. 뭐 대놓고 김웅이나 안철수나 재표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불출마와 낙천자가 55명이에요. 이게 최대 변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힘당에서도 여러분들 불출마 선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나 수도권에서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들 또는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현직들 그 사람들이 55명이에요. 그렇죠? 55명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최상병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통과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용산이나 국힘당에서 조건부 수용이라는 꼼수를 써요. 이거 절대 민주당이 받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조건부 꼼수를 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먼저 윤석열이가 조건부로 받는 걸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원내대표 추경호를 시켜서 여야 합의를 시도하는 겁니다. 첫째 뭐냐면 지금 현재 공수처가 현재 고 최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논의하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왜 이게 다 여러분들 정치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윤석열이가 그렇게 임명하지도 않던 갑자기 공수처장을 빠르게 임명했다. 이거는 뭐냐? 고 최상병 사건을 개입을 하려는 의지다. 이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굉장히 총선 패배 이후에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공수처장을 그래서 빨리 임명을 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공수처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조건부 최상병 특검 수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5월 9일날 아마 기자회견에서 조건부 수사를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상해드리면 김건희는 성역 없이 수사라고 얘기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설치한 거 이제 딱딱 들어맞죠. 그렇죠? 공수처장 임명했나요? 아니에요. 공수처장은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돼요. 생각해봐요. 김건희 특검을 쇼를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만들어갖고 검찰을 수사 지휘를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만든다고 총선 끝나자마자 바로 특검 대비했고 최상병 특검을 맡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을 빨리 임명을 하면서 그냥 얘네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최상병 사건 이번에는 아마 기자회견에서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어설프게 했다가는 또 뭐 90분 대참사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상병 특검 답변이나 김건희 특검의 답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은 조건부로 받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조건부 수용 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게 15일 안에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자기는 거부권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명분을 쌓을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들. 아마 공수처에다가 맡기자 이게 아마 가장 큰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뻔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국힘당이 꼼수를 쓰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거 최상병 특검 이거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뭐 수도권 뭐 원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조건부 수용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 뭐 이걸로 아마 할 거예요. 김건희는 뭐 상역 없이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고 검찰을 지휘하고
너무 뻔하죠. 뭐 너무 뻔해갖고 별로. 그 다음에 요거 오늘 주제 얘기할게요. 김건희 특검 여부는 저는 명분 쌓기라고 특검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특검 안 받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제가 한겨레 기사를 보고 뭐 경향신문 기사를 보고 여러 대한민국 그래도 포털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마치 검찰이 반란을 일으켜서 한동훈 사단이 반란을 일으켜서 윤석열을 들이받는 것 같은 기대감을 막 일으키는데 1도 그런 일 없으니까 더 이상 좀 속지 좀 마세요. 응? 진보 유튜브들도 뭐 이원석의 반란 막 이러면서 어그로 끌라고 유튜브 생산들을 하고 있는데 정신들 차려요. 어? 안 그래요? 어떤 정부인데 검찰 쿠데타 정부에서 가장 그 쿠데타 성공한 검찰에서 가장 믿을 만한 놈들을 지금 이원석부터 해갖고 송경호까지 중앙지검장까지 전부 내려 꽂아놨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동훈 윤석열은 검찰 쿠데타의 주역들이었고 물밑에서 그 주역들과 함께했던 놈들이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원석 검찰총장인 거예요. 다 쿠데타 세력들이에요. 이런 놈들이 무슨 반란을 일으킵니까? 어? 약속도 아니고 그럴싸하게 만들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은 뭐하러 설치합니까? 응? 뭐 디올백 수사 제대로 할 수 있다 뭐 기사들 어린 반푼업치도 응? 없는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 특검은 22대에서 만약에 올라가면 종합특검이죠. 응? 종합특검이에요. 종합특검. 제가 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는 하나만 좀 강하게 좀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김건희 디올백 사건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김건희 디올백 사건은 특검을 가기 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김건희랑 한동훈 뭐 검찰들 다 엮여 있는 사건이 바로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응? 이게 핵심이에요. 디올백은 그냥 처벌할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는 부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해도 가벼운 벌이에요. 응? 김건희 디올백 사건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일 뿐인 사건이에요. 근데 계속 사람들이 디올백 하는 이유는 디올백을 김건희를 그래도 수사를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디올백에 빠져들면 안 돼요. 응? 디올백 사건은 김건희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 중에 1도 안 되는 거예요. 응? 더욱더 중요한 거는 김건희가 이번에 봐봐요. 검찰이 뒤늦게 무슨 5개월 만 디올백 사건 터진 지가 5개월인데 5개월 만에 전담팀을 꾸리고 속보이지 않아요? 주가 조작 사건을 해야죠. 왜 명품백 고발 사건 5개월 만에 전담팀을 왜 꾸리겠습니까? 왜 주가 조작 사건의 전담팀은 꾸리지 않아요? 응?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응? 그냥 김건희 면죄부 주려고 하는 겁니다. 검찰이 적당히 수사하고 제가 보면 여론이 나빠지면 김건희 소환도 돼요. 조국 장관님은 서면 조사로 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 김건희가 검찰 출두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제 아내도 성실하게 수사를 받는다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결국은 명품백 사건 제 식구 감싸지게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가 디올백 받은 게 큰 사건이에요? 주가 조작하는 사건이 큰 사건입니까? 디올백 받은 사건 김영란법 위반밖에 더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응? 지금 수사팀까지 꾸려갖고 수사하는 척하죠. 응?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응? 그냥 우리는 성역 없이 대통령 부인도 수사한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명품백 사건으로 김건희가 수사받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면 김건희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윤석열은 다시 공정과 상식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실상으로는 사람들은 우리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핵심은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정치 조금만 모르는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하냐면 김건희 수사 받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국민 여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노리는 겁니다 지금. 그쵸? 이해하시죠? 사람들이 볼 때는 김건희 서면 조사든 출석 조사든 명품백 가지고 검찰이 수사한다 그러면 김건희 수사 받았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볍게 김건희한테 어떤 뭐 김영란법 위반으로 뭐 검찰이 기소했다 그러면 질질 끌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검찰총장이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수사 지시를 하겠어요? 22대 국회에서 안 봐도 뻔히 김건희 특검이 올라올 예정이잖아요. 그쵸? 누가 봐도 김건희 특검이 올라올 예정인 건 다 알잖아요.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 박찬대, 당대표 이재명, 누구 하나 갈라치기 할 데가 없어요. 누구 하나 갈라치기 할 데가 없어요.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김건희 특검이 올 경우에는 양평 고속도로, 주가 조작, 별게 다 올라가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올백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근데 이 새끼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건드리지도 않고, 검찰총장이라는 게 디올백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려갖고 김건희 수사하는 척하면, 윤석열이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윤석열이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라서 이거는 정치적인 야당의 공세다라고 하면서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게 맞죠? 그죠?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뿐이에요. 그래서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밀고 싶었던 이철규도 이번에 못 나가게 한 겁니다. 괜히 이철규를 고집하다가는 오히려 현재 국힘당 의원들이 반발이 심해서 나중에 이탈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찐윤은 버리고 추경호, 이종배, 송석준이라는 지네들끼리 친윤끼리 싸움을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에 왜 제가 추경호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했냐면요, 추경호가 혼자 대구 출신이잖아요. 대구의 국힘당 의원들이 대다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 원내대표를 뽑아야만 가장 의석수가 많은 대구가 관리가 되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이제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지금 대구의 국힘당이 대부분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 원내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대비를 하기 위해서 추경호로 바꾼 겁니다. 이철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원도잖아요. 이철규는 강원도고 찐윤이라고 구분은 되지만 아무래도 영남에 어떤 비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욕을 먹더라도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하는 한이 있어도 영남 원내대표를 그래서 올린 거예요.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죠. 김건희가 대통령이에요. 김건희가 대통령인데 어디 감히 나를 특검을 해? 야, 모든 건 다 막아야 돼. 그래서 김건희 대통령을 막기 위한 특검 방안을 해서
검찰을 지휘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만드는 거고 최상병 특검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장을 임명한 것이고 다 그렇게 보면 눈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다 보이죠. 다 보이잖아요. 이철규로 밀어붙이려고 그러다가 이철규가 워낙 지금 국힘당 안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왜냐면 이철규가 나온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잖아. 응? 이철규가 나온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니까 모양새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용화대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철규를 사퇴를 시켜야지 딴 사람들이 나오니까 고만고만한 친윤들이 나온 거예요. 이철규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도 후보로 안 나오니까 이건 또 아직도 윤석열 정신 못 차렸다 이 소리가 나니까 야, 이철규한테 너 나오지 말아라 하고 추경호로 국힘당의 영남의 요구대로 해준 거죠. 아마 9일날 여러분들 의외로 윤석열이가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직접 조사라 성역 없이 수사라 그렇게 아마 날릴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대통령이 부인도 이제 수사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여론 반등시키고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처음에 제가 보면 서면 조사는 더 넘어설 것 같아요. 조국 장관님은 서면 조사로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김건희 또 뭔가 최상병 사건이든 뭐든지 하여튼 뭐 하나 터질 때 김건희 출석으로 덮으려고 아마 그거를 이용할 것 같아요. 추경호 3선이에요. 3선. 초선이 아니라 3선이에요. 제가 보면 김건희 출석으로 전국 현안을 덮을 게 뭐가 있을까? 제가 보면 김건희 출석으로 뭔가 덮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걸 하나 좀 쓰려고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급조 꼼수 절대 검찰 믿지 마세요. 검찰이 무슨 한동훈 라인이 검찰에서 지금 들고 일어났다? 그런 분위기는 있었어요. 언제 그랬냐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너무 감싸게 하니까 너무 수사를 안 하니까 소환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라 검찰의 의견은 있었지만 그거를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어요. 검찰 때리기 진짜 민주당 이거는 속는 분들 없죠. 뭐 검찰이 이번에는 윤석열을 칠 것이다 이런 어그로 끄는 유튜브들 여러분들 뭐 진짜 그거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걸로 조회수 먹게 하는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뭐 성경호의 반란, 이원석의 반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똑같은 쿠데타 세력들이에요. 그냥 똑같은 쿠데타 세력들인데 윤석열, 한동훈 죽으면 송경호, 이원석이는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똑같은 놈들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검찰이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검찰이 진짜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명품백 수사 안 하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하죠. 뭐하러 명품백 사건을 합니까? 이제 이해가 가시죠? 진짜 검찰이 윤석열 치고 싶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전담팀을 꾸려갖고 소환을 하지 뭐하러 이 청탁금지법인지 뭔지 이것도 법 적용이 애매한 이걸 갖고 수사팀을 꾸리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검찰이 지금 제 아내도 소환하고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특검을 올리면 반대할 명분 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풍 맞을 가능성이 100%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나 같은 일개 인터넷 언론사 대표나 정치 분석가들도 이미 다 꿰뚫고 있잖아요. 수사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없죠. 그냥 역풍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진짜 아마추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지금 검찰 이원석 검찰총장이 긴급하게 수사 전담팀을 꾸리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수사 전담팀이 꾸려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명품백 사건을 수사하잖아요. 그럼 어설프게 지지부진하면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시간을 끌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은 여론이 어떻게 가요? 얘네들은 이걸로 막으려고 명품백 사건을 수사하겠지만, 결국은 김건희 사건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미비하고 미흡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라는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하라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보라는 거예요, 제가. 바보라는 겁니다. 아마 결국 특검 막기 위해서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면 빼도 박도 못하냐면, 검찰은 이미 김건희 장모 최은순이가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검찰 보고서가 있어. 이건 빼박이에요. 주가 조작으로 지 엄마랑 김건희랑 23억 원을 수익을 얻었다고 딱 빼박으로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건희 특검이 시작되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쟤네들이 뭔지 아시죠? 주가 조작 선수들이 주가 조작 하나만 했겠습니까? 이 주가 조작 특검을 하게 되면요,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요, 그때 선수들 있잖아요. 응? 선수들이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만 했겠냐고. 적어도 몇 개가 걸리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거. 응? 이정필이가 주가 조작 선수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이정필이. 지금 이재일 변호사님도 계실 것 같아서 얘기하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게 권오수 회장, 선수로 뛰었던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정필과 권오수는 어디서 만났냐면 도박장 하우스에서 만난 사이예요. 이거 옛날에 제가 취재했던 걸 얘기해줬죠. 이정필, 권오수 어떻게 만났을까? 이정필이가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권오수랑 둘이 만난 사이예요. 이거 얘기해도 되죠? 그래서 이정필이가 돈을 잃고 시름에 빠져 있으니까 권오수가 자네 주식 전문가라며 하면서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정필이 도박하다가 돈을 날려. 그럼 돈 날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야? 본전이거든. 그쵸? 돈 날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본전 생각이거든요. 그때 나타난 게 권오수인 거예요. 그래서 권오수랑 이정필이랑 이제 주가 조작을 시작할 때, 이때 최은순, 여러분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요, 김건희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최은순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최은순이 같이 걸려요.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은순이가 먼저 알았을 겁니다. 권오수 회장이나 이런 사람을. 그 다음에 김건희가 합세하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만 더 나가면, 이재일 변호사님도 이 사건에 대해서 깊숙이 들여다본 적이 있지만, 지금 법정에서 죄를 묻고 있고 법정에서 신문 받고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다 도망갔어요, 벌써. 한마디로 얘네들은 다 피라미드래요. 진짜 핵심들, 이정필이나 이런 애들은, 주가 조작 선수 중에 이정필 이런 애들은 진짜 피라미드들이고요. 진짜 주가 조작 핵심들은 이미 해외에 다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자료도 많이 넘겨줄 거고, 어떻게 도이치모터스를 조져야 되는지는 아마 민주당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지금 법정에 잡혀 들어와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잡혀 들어와 갖고 재판 받는 애들은 얘네들은 핵심 아니에요. 진짜 핵심들은 이 주가 조작 핵심들은 진작 해외에 다 도망가 있어요. 응? 그럼들을 누구를 조지면 나오냐? 이정필을 조지면 나옵니다. 이정필을 조지면 다 줄줄줄 나와요. 근데 이정필이는 왜 입을 벌리지 않냐? 김건희가 끼게 되면 입을 불 수가 있지만 지금 김건희나 윤석열이가 자기네 사건을 봐주고 있잖아 사실상.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나 이정필이나 진짜로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이것들은 반 죽여놓을 수 있었죠. 그럼 이정필이는 진짜 배우가 응? 누군지 이정필 회장님 지금 심정지 상태? 깜짝 놀랬다. 깜짝 놀랬다는 소리구나. 이재일 변호사 왜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랐을 거야라고. 생각해봐요. 이정필이가 왜 입을 안 벌리겠어요? 윗선을 왜 안 부르겠어요? 지금 이 사건은 최대한으로 축소해서 수사를 하는 검찰 진짜로 심정지 상태라고요? 그 사람 살려요. 이재일 변호사님 그 사람 살려야 돼요. 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응? 김건희도 이제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라 그래갖고 이제 엮이면 모든 화살을 이정필로 갈 거란 말이야. 김건희는 이정필이 가만히 있겠냐고. 응? 저것들 그래서 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할 때 이정필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이게. 근데 자세히 좀 변호사님들이나 이 공판 기록을 좀 검토해 본 분들은 김건희의 돈을 대부분 이정필이가 관리를 하면서 불려주고 팔고 뭐 언론 증권회사에다가 전화하고 그 배우 김건희를 조종한 게 이정필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같이 그냥 주가 조작단들이에요. 지금 또 좀 의아한 게 저희가 또 취재를 했던 사람이 좀 있는데 이 주가 조작에 관련됐던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다 구속돼 있어요. 밖에서 활동을 못 해요. 희한하게. 하여튼 여러분들 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심각한 거냐면요. 주가 조작하는 애들은 한 종목만 하겠냐고요. 이거 밝히다 보면 김건희가 23억 원만 해먹었겠냐고요. 안 그래? 김건희가 현찰만 윤석열 공직자 재산 공개할 때 보니까 김건희가 현찰만 70억인가 있던 것 같은데 얘가 돈이 어디서 납니까? 안 그래요? 김건희가 현찰이 70억인가 있는 걸로 나왔었잖아요. 김건희가 돈이 아니 얘가 무슨 수로 70억 원을 만들어요? 응? 이게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하다 보면 계속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여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무조건 딴 거 없어요. 비올백이 문제가 아니라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해야 됩니다. 예. 다음에 이재일 변호사님이랑 좀 시간 잡아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제가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면 이재일 변호사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내공이 있어요. 다 연결된 그 사건들을 좀 많이 그 당시에 알게 모르게 검찰 조사도 받고 막 그 연관이 좀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좀 저희가 이재일 변호사님 모시고 만약에 특검 전국이 벌어지면 한번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요즘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님 됐죠. 거의 찬반으로 했어요. 찬반으로 됐는데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는 당대표의 이제 마음에 따라서 이제는 결정되게끔 돼서 사실
예전에 이런 구성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예전엔 당 대표가 잘 뽑았다 싶으면 원내대표가 마음에 안 들고, 또 당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국회의장은 또 박병석이나 김진표를 보면서 우리가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 김진표가 아주 웃긴 얘기를 했어요. 뭐 새로 국회의장이 되려는 분들 공부 좀 해라. 누구 어따 대고 공부를 하래. 안 그래요? 어따 대고 공부를 하래. 당신같이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임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강조하는 자들이 국회를 망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김어준 총수도 얘기했지만 협치가 안 되니까 패스트 트랙을 태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협치가 안 되니까 야당이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니까 패스트 트랙을 태워서 그렇게 해서라도 법안을 상정시키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또 협치를 하고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응? 말도 안 되잖아요. 협치가 안 되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의석수의 힘을 빌어서 올린 건데 그걸 갖고 또 협치를 해갖고 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국회의장이에요. 어쨌든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야당은 싸우는 거고 국회는 싸움의 전쟁터예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얻을 거 얻고 양보할 수 있는 거 양보해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국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이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입법부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던 게 윤석열 정부고요. 거기에 늘 민주당은 역풍 타령하다가 제대로 된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21대에서 사실상 당원들이 심판해서 나름 민주당스럽지 못하고 야성이 없는 국회의원들 다 컷오프 시키고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171석이라는 민주당이 이제 거대 의석을 가지고 야권 전체의 포지션을 보면 189석이에요. 절대 이준석 개혁신당을 야권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당론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그러니까 단일 대오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이거는 여태까지 늘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해놓으면 조응천, 박용진 이런 작자들이 나가서 딴소리, 조선 뭐 채널A, TV조선 가갖고 딴소리 하면서 그게 여러분들이 짜증이 났었죠. 응? 그렇잖아. 아니 저는 이런 얘기를 언제부터 했었냐면, 아니 단일 당론이라는 걸 따르지 않으려 그러면 뭐하러 민주당에 간판을 달고 선거에 나왔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단일대오 당연한 거예요. 당론이라는 게 뭐야? 그 소속된 정당이 당론으로 정해서 이번에는 입법을 꼭 통과시키자고 할 때 당론이라는 걸 정하는 거예요. 당론을 안 따르려 그러면 뭐하러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까? 무소속으로 갖고 있지. 응? 지금 정말 21대의 국회와 22대 국회를 보면 정말 기대가 되는 게, 저는 우려는 하나도 없어요. 우려는 뭔가를 해본 다음에 하는 게 우려예요. 21대 허건날 역풍 타령, 우려 타령, 입법 독재 타령하다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이제 정책위 수석 부의장의 김용민 너무너무 잘 됐어요.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에 강성이라는 소리 들었죠? 아니에요. 원래 민주당스러운 사람들이 당권을 잡은 거예요. 박찬대, 김용민 이런 분들 강경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강경파예요? 할 일 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보세요. 박성준, 김용민 의원을 임명을 하고 수석으로, 이거 제대로 된 이제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는 김용민,
그다음에 박성준은 직전 대변인이었다가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팀장. 응? 저는 이런 걸 보면 우리 김용민 의원이나 이제 제대로 돌아가고, 거기에 이제 국회의장이 제대로 이제 민주당을 어떤 법안들을 빨리빨리 상정해주면 또 대결 구도가 아니라 이제 한경호, 조중동 진짜 똑같은 놈들이에요. 여러분들 국회는 원래 대결의 장소예요. 안 그래요? 국회는 원래 대결의 장소예요. 정권을 차지하려는 수권 정당을 노리는 야당과 권력을 잡고 있는 여당이 끊임없이 대결을 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국회는 원래 대결의 장소예요. 대결의 장소에서 또 22대 국회 뭐 대결 뭐 구도냐? 대결이죠. 진짜 이번만큼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갑시다. 뭐냐? 개헌을 해야 돼요. 개헌. 어떤 개헌을 해야 되냐? 조정식 의원이 말씀하신 건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부권 법안 재의결 요건을 줄이자고. 왜 200석으로 해갖고 맨날 윤석열에게 밀려나? 180석으로 줄이면 되잖아. 간단하잖아. 그쵸? 이것도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겠죠.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잖아. 재의결할 때 200석을 180석으로 낮추고, 응? 이렇게 하면 허구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잖아. 응? 입법부가 이 정도로 했는데 또 무조건 특검을 막으려고 절대 안 된다.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니까 계속 민주당은 계속 싸워야 돼요. 응?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제가 22대 국회에서 바라는 게 뭐냐면요, 원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 구성. 원 구성이 뭐냐면, 원래는 민주당과 국힘당이 합의를 해서 법사위는 누가 가져가고, 막 예전엔 그렇게 했잖아요. 원 구성 합의라고 합니다. 이것도요, 원 구성 합의가 안 돼갖고 맨날 국회 늦게 열리고 그랬잖아. 기억나요? 원래 6월 1일 날 시작했는데 원 구성 합의가 늦어져갖고 뭐 7월로 넘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냥 투표로 하면 돼요. 투표로. 그냥 빨리 6월 1일 날 딱 해갖고 민주당이 우리 법사위, 운영위, 그 다음에 뭐 행안위, 뭐 중요한 거 과방위 갖고 오겠다. 나머지 나누자. 싫다. 그래? 투표로 하자. 그냥 투표로 하면 돼. 그래갖고 빨리 원 구성 합의 안 해주면 그냥 투표를 하면 돼요.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 어설프게 원 구성 합의하자라고 하면서 시간 끌 필요도 없어요. 한 일주일 시간 주고 원 구성 합의 안 되면요, 각 상임위별로 모여갖고 그냥 투표해갖고 끝내갖고 원 구성 마무리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제가 보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모든 17개 상임위는 다 양보할 수 없지만 특히 법사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으로 치면 상원의 개념이에요. 17개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들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로 올리는 거라서, 법사위를 뺏기면 180 범민주지당 189석이 무력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는 누가 봐더라도 대통령실을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장. 근데 대체로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집권 여당이 대부분 맡아왔던 게 있어서 이것도 안 주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과방위, 이 세 개는 절대,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합니다. 행안위.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검찰개혁 아마 22대에서 또 밀어붙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수사는 경찰에 더 쏠릴 수 있기 때문에 행안위 주면 안 돼요. 제가 보면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 언론개혁 저지하기 위해서는데 행안위 절대 주면 안 됩니다. 법사위 운영이 가방위 언론 사수해야 돼서 행안위 절대 주면 안 돼요. 경찰을 통제하고 결국은 나중에 검찰 힘 빼놓으면 경찰 갖고 저것들이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행안위도 넘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여당이 이제 자기네들은 반대를 하고 그 원구성 합의에 절대 임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돼요. 표결. 본회의에서 그냥 표결 처리하면 돼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면 뭐 여야의 강대강 대결 속에서 뭐 민생 현안도 뭐 잊어버렸냐 이런 비판 받을 필요 없어요. 법사위, 가방위, 운영위, 행안위 이 네 개는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제가 보면. 그러면 아마 저것들이 니네 다 가져라 그러면 얼른 다 갖고 오면 돼요. 진짜로.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고 다 갖고 오면 돼요. 다 갖고 오고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잡고 하면 원포인트 개헌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200석에서 180석으로 줄이면 요것도 또 거부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하면서 비판할 수 있잖아. 좋죠? 200석을 180석으로 줄이자. 민주당이 발의해갖고 국회를 통과시키면 개헌을 하자. 원포인트 개헌. 그럼 원포인트 개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하고 하여튼 김진표 한다는 소리가 편파된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차라리 민주당의 꼭두각시가 되라. 진표야. 자 경제진표 김진표입니다. 제가 경제 대통령입니다. 지랄을 아유 진짜. 내가 김진표만 내가 6년 동안 욕한 거 아시죠? 10년째 김진표만 욕하고 있어요. 내가 김진표 언제야? 이해찬 당대표 2018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더니 김진표 외가가 이쪽 친일파거든요. 김진표 외가 친일파거든요. 안양시장 출신 김진표 와이프의 부인. 그래서 제가 이때 똥파리들한테 엄청 공격을 당했거든요. 진짜 이 인간은 진짜 그래서 마지막으로 22대 국회는 윤석열이랑 국힘당 조직이 최고의 민주당 지도부의 조합이다. 그쵸? 최고의 조합. 박찬대 원내대표, 당대표 이재명, 김용민 부대표. 김용민 부대표는 대통령 타닥하자는 사람인데 국회의장들도 중립은 없다 선언하고 뭐 다양한 진짜 뭐 한결의 뭐 경향 뭐 민주당 뭐 독선이니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제발 독선 좀 하고 그런 소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국힘당 요거만 한번 좀 짚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한동훈이가 이번 국힘당 6월 전당대회에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오기 힘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동훈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는 순간 윤석열과 맞서야 되거든요. 그쵸? 저는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윤석열과 맞서야 되는데 그러면 한동훈이가 안 맞서고 그냥 바지 당대표로 하게 되면 한동훈이의 미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이 있는데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 또 한동훈 책임론이 용산과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저는 한동훈이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가 나온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길래 또 내가 틀렸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동훈이 못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한동훈 자체가 나올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봐야 한동훈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윤석열 뒤치다거리에 하는 수밖에 없는데 2년 후에 이제 저는 한동훈이는 지방선거에 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내에서 인기는 있으니까 한동훈이는 2년 후 지방선거에 화려하게 등장을 해서 왜 그때는 윤석열 이제 거의 해골바가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은 이제 그때는 윤석열과 맞서도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이야 아직 권력이 3년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올해 말고 내년 후반기에나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 민주당이 개헌을 통해서 1년 임기 단축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 말이 맞아요. 현재 윤석열이는 5년짜리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잖아요. 윤석열은 현재 5년짜리 대통령으로 뽑혀 있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 수행에 따라서 큰 하자가 없을 시에는 5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5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는데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의 임기를 줄이자 이거는 뭐가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냐면요.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집권 말기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아니면 고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직 개입이 드러날 경우에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런 구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벌써부터 숫자를 딱 세봤더니 국힘당에서 이탈표가 한 20석 나온다. 그럼 밀어붙여갖고 탄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과 딜을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이 딱 통과되는 순간 직무가 정지가 되고 그게 이제 헌재를 바라봐야 되는데 헌재에서도 만약에 윤석열은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윤석열은 사실상 불명예 퇴진하는 것이고 윤석열은 그 즉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되는데 이러한 탄핵 사유가 있다. 국힘당도 동조를 할 것 같은 분명히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제 지방선거에서 윤석열에게 지방선거를 맡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윤석열에게 민주당이 개헌안을 딱 들고 가는 거죠. 너 탄핵 당할래? 1년 스스로가 임기를 줄이고 그냥 2년 나머지 하고 내려올래? 이 딜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너 지금 특검 결과에 따라서 이거 우리가 탄핵 발의하면 탄핵 되는데 너 임기 1년 단축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받아들일래? 아니면 너 끝까지 탄핵에 버틸래?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거는 헌재에서 이길 자신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나 그때 정도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이런 얘기 정도 할 분위기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세상은 김건희의 범죄에 대해서 만천하에 알려질 테고 고 최상병 사건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만천하에 알려지면서 이 정부의 지지율은 거의 10%대밖에 안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정부의 지지율은 10%밖에 안 나오고 이미 검찰도 자기 살길 가고 조중동도 버리고 재벌들도 버리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개헌안을
개헌안에 1년 단축 개헌안 이런 걸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헌안에다가 1년 현재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 이런 건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윤석열에게 이 개헌안을 하면 스스로가 내려오는 거죠. 하야하는 거죠. 1년 빨리 하야하는 걸 약속을 받아내고 개헌안을 통과시켜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죠. 아마 제가 보면 한동훈이는 저는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오면 바본가? 바보 아니에요? 그쵸? 지금 뭐하러 당대표를 해요? 한동훈 입장에서 지금 당대표에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총선 패배하고 또 당대표였냐? 윤석열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한동훈이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한동훈이가 굳이 지금 당대표를 해갖고 윤석열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전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이었잖아요. 근데 조국 장관님이 민주당의 스텝에 따라서 같이 가겠다라고 해서 저는 한동훈 특검법을 빨리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특검법을 빨리 발의를 하게 되면 한동훈이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한동훈이가 정치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그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보면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거 최상병 특검 다 조지고 내년 정도에나 이제 한동훈 특검 정도 내보내면 이제 국힘당에서 김건희랑 윤석열은 버리고 이제 한동훈이도 버리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좀 전략을 짰으면 좋겠어요. 보면. 이번 주는 저희가 수요일 날 이제 데스크 회의를 하고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중대한 리아 취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리아의 민낯, 리아의 진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했던 저희가 30년 전 매니저를 찾았다고 했죠. 그래서 인터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자들 인터뷰를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하면서도 리아 이 정도까지였는지는 처음 몰랐는데 현재 배지 달기 전에 어떻게든지 리아의 민낯에 대해서 여러분들 왜 제가 물어봤어요. 왜 30년 전 묵었던 그 매니저 폭행 사건이나 리아의 데뷔부터 같이 리아를 키웠던 사람들이 왜 나서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시는 거죠?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러는 애는 절대 정치하면 안 된다. 그분들도 나름 예술가들, 작곡가들 그리고 기획사의 대표들인데 그 리아의 인간성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저러는 사람은 절대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그 30년 전 사건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재조명을 하면서 리아의 눈물도 자기가 작사를 했다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저희가 리아의 눈물도 아직도 리아는 그 노래로 자기가 저작권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뭐 다이어리라고 하면서 자기가 작사 작곡했던 노래라고 얘기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크로스 체크도 해볼 예정이지만 리아의 눈물의 작사가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입만 벌리면 다 거짓말이었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금요일 날 할까요? 금요일 하여튼 저희가 정리가 되면 1탄 2탄으로 나눠서라도 1편 내보내고 2편 내보내고 하여튼 빨리 준비를 할게요. 제가 고소 고발한 거는 사기죄가 이미 성립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우리 김 작가님, 짤공자님이랑 취재해놓은 것들은 아마 이번 주 안에 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번 주는 이제 쉬지 않고 열심히 방송해야죠. 쉬고 왔으니까. 네, 오늘 오랜만에 봐서 여러분들 반가웠습니다.